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허승하 앵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승하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난 이틀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를 두고 잘 짜여진 대선 후보의 동선 같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제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한 데 이어 어제는 여권의 심장부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TK와 충청권이 연합해 정권 재창출에 나서는 시나리오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의 이번 방안이 대권 주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앙일보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반 총장은 28.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16.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9%로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도 반 총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치솟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대선 출마 시사로 반 총장이 싫어졌다는 응답이 26.8%로 좋아졌다고 답한 19.2%를 웃돌았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은 이미지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55.3%로 반대한다는 40.4%보다 높았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허승하 앵커도 여러 여론에서 나왔었죠. 잘 짜진 대선 동선과 같다. 이번에 네. 이제 방한 일정이 아무래도 좀 그랬습니다. 어제 동선은 안동과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역시 이제 TK 지역으로서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동 또 경주 다 여권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랄까. 예. 또 TK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뭐 반기문 총장이 오면은 가급적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행보를 자제할 거다 예. 이렇게 당초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뭐 도착하자마자 다 어긋났습니다. 예, 도착하자마자 네네. 중진 언론인 모임인 관음클럽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네. 대권 행보를 시작을 했고 예. 거기서 대권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행보를 보면은 훨씬 더 드러내놓고 예. 우리말로 하면 내놓고 대권 행보를 사실상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특히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충청권과 TK의 연합 저는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노태우, YS 그리고 JP 3당 합당의 제2의 3당 합당이 재현될 수도 있겠다. 예. 말하자면 충청권과 영남권 TK를 넘어서 PK까지를 연합하는 그런 제2의 3당 합당까지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네네. 물론 뭐 PK의 여권으로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끝까지 완주할지 여부는 뭐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당 합당도 가능하다 이런 예.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뭐 어제 행보 중에서도 상징적이었던 게 제왕나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주목을 심고 왔어요. 서해 류성룡 선생 고택도 좀 방문을 하면서요. 조목조목 이제 짚어진 길목마다 대선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던지고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제 예. 일산에서 안동 갈 때도 헬기를 이용하지 그랬더라고요. 않았습니까? 뭐 정부 쪽에서 제공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 그 정밀하게 기억되어진 행보대로 하고 있다. 예. 또 28일에는 JP나 또 전직 총리들을 포함한 주요 원로 뭐 13명을 만났다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아예 그냥 이번에 그 귀국부터 또 이렇게 출국까지는 철저하게 그 대선 행보를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예. 실질적으로 그 반기문 붐을 띄워서 네. 여론조사에 잡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2안 전에 한다 그러는데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그 이렇게 조기 대선 행보를 함으로써 지금 이 총선 패배 이후에 그 갈 길이 좀 없어져 버린 또 청와대의 전국 주대로 약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이렇게 부양시키는 네네. 한마디로 이 대선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여권의 그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만들고 네. 여권 지지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는 클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하나는 이렇게 이제 현직 사무총장이 아직 임기를 한 7개월여 놔놓고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나오는 각종 어떤 비판이나 예. 뭐 그 비판은 뭐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야권이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으로서는 어떤 이 자신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행보에 대한 이 시비에 휘말리게 될 소지를 남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또 위험 부분도 있겠죠. 네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단독으로 포착한 네, 영상이 있어서 네. 자랑 좀 하려고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JP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직접 차를 몰고 차를 타고 직접 방문을 했고요. 30분 정도 독대를 좀 했다라고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어요. 10시부터 한 30분 했는데요. 예, 예.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뭐 JP가 외부 그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때는 네. 꼭 배석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JP의 건강이라든가 그 의사소통 능력이 그렇게 완벽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 혹시 또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좀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 옆에 분이 있으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경우 설명도 해주기 위해서 네. 있었는데 네. 반 총장 만날 때는 배석자도 있는 분도 다 나가라고 하고 30분간을 분이 나눴는데 네.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네. 거기서 무슨 안녕하시냐고 서로 뭐 안부 나누지는 않았을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JP가 그동안 반 총장을 한번 개대가 되면 만났으면 좋겠다. 네. 또 반 총장도 지난 구순 그 무렵에서 서로 편지도 주고 받으면서 그런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예. 또 JP가 그 편지에서도 금이 환영하시라 네. 이런 뜻을 표한 것으로 볼 때 예. 저는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권고도 하고 이러이러한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정리와 JP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네. 권고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조언도 하고 네. 이러이러한 점들을 조심해라든가 네. 또 이러이러한 점에 차관을 해야 한다든가 뭔가 조언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기문 총장도 원래는 JP의 그러한 의사 전달을 받고 총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 찾아뵙겠다 했는데 예, 예. 지금 앞당겨서 찾아뵈온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실 때 정말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예. 말하자면 1년의 그 6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어떠한 행보와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건가를 다 기획해 갖고 지금 이 하나하나를 네. 다 펼쳐놓으면서 예. 확실하게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사실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했냐 여쭤봤더니 비밀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가는 이야기 했다. 뭐 이 이야기를 네. 비밀 이야기라고 표현한 거겠죠. 예. 해석을 자, 알아서 좀 지금, 해다오 이런 이번에 얘기겠죠. 행보의 핵심은 집토끼 표를 다지는 부분입니다. 아 예. 자, 저분이 그 이제 충북 음성 출신으로서 충남 지역의 그 이 자신의 기반을 갖다가 확실히 텃밭으로 구축하겠다. 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 고정적인 어떤 이 표 지지 기반이 없이 대선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또 이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영입해서 안착시키려고 하는 예. 세력이 어디입니까? 친박이고 친박의 지금 본거지가 TK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동을 갔다가 경주를 갔다가 하는 TK 행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봐서 결국 TK 충청연합을 우선 구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넓혀가는 외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신의 고정 어떤 지지 기반들을 이번에 확고하게 굳혀놓고 가겠다. 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실제로 28.4%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안철수 문재인 합친 것보다 더 나왔다. 예. 그럼 그 효과가 반영이 된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청의 명주가 예.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아직도 JP로 돼 있으니까 JP를 면담을 해서 뭐 30분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연세도 많으신데 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그 자체로서 이 메시지가 있는 충청민들한테 거고요. 던지는 메시지가 예. 충분하게 하다 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 총장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본선에 뛰어들려면 아무래도 집토끼, 말씀하신 집토끼라든지 지지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겠죠. 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뭐 지금 경호원들도 유엔 경호원들을 예, 데리고 예. 들어왔는데 예. 자주 이유 없이 한국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예. 이제 또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남은 임기 내에 한국을 방문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왔을 때 확실하게 정리할 거는 다 정리하고 가고 이제는 남은 척건들을 갖다가 두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재단을 만들면서 대선을 할 수 있는 예. 그릇을 만들겠다. 또 뭐 청와대나 이 여권의 핵심들도 거기에 하다바듯이 반 총장이 오기 전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당 대표, 당 원내대표 등을 충청 라인으로 다 포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이제 뭐 황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여론조사 좀 과거에는 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 넣지 마라 이렇게 반 총장이 얘기도 과거에 네, 했었는데 그랬었죠. 이쯤 되면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론조사를 했던데 보니까 28.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주자 이렇게 쭉 늘어났더니 그동안 1, 2위 했던 문재인, 안철수 그 대표들을 합친 거 이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높게 나왔죠. 네.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잘 안 믿습니다. 아, 예. 지난 총선 때 보니까 네. 전혀 뭐 별로 안 맞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자체하더라도 반기문 총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면서 그런 컨벤션 효과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나타났다. 네. 그런 점에서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30-40% 보통 이렇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고건 전 총리랑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썩 높은 것은 아니다. 또 반면에 암도 많이 있어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까도 허승아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미지가 좀 더 나빠졌다. 네, 반기문 네. 총장의 경우 상당수 사람들은 정치권에 뛰어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를 정말 명예롭게 우리나라를 세계에 드러낸 분으로서 이렇게 네. 퇴임 후에도 네. 뭐 기아 문제라든가 세계적인 문제,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기여를 하시는 그런 명예로운 일을 했으면 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현실 정치에 본인의 의지야 물론 뭐 없지는 않겠지만 여권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 공백 상태랄까 예. 그런 부분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 또 걱정을 네,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은 사실은 뭐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언론이고 어디고 다 좋은 가급적이면 좋은 뭐 평가랄까 좋은 기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실질적으로 검증에 들어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현재는 저는 구름 위에 있는 반기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대권에 나설 경우 땅 위에 내려와서 네. 착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과연 그런 그 혹독한 검증을 거칠 경우 또 지금은 대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생각을 그렇죠. 갖지만 예를 들면 확실하게 어느 당의 후보다 할 때는 그 반대쪽은 또 떨어져. 당은 법안 출구인 법사위, 청와대를 맡는 운영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위원장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확보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이 세계 핵심 상위위를 독식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한 곳은 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부권 변수를 딛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 시한을 지킬지가 20대 국회 협치 여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그 정진석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의 그 말은 지난 19일 이야기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얘기죠. 그렇죠. 협치 얘기할 때는. 그 뒤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짚어주시죠. 크게 보면은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는 협치. 네. 새로운 3당 체제에서 협치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민생을 돌보는 국회. 네네. 일하는 국회 말하자면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정책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크게 뭐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 할 수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협치의 그 상징이라고 했던 1호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사실상 무산이 됐고 그렇죠. 또 국회법 상시 청문회를 네.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뭐 지금 야권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협치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찢어버렸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국회법 그 자체를 가지고 야당이 크게
뭐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또다시 야당이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권의 발목을 잡는다. 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예, 예. 지금 야권으로서는 여권이 오히려 이런 협치를 발판으로 해서 네. 야권의 적극적인 공세, 네. 말하자면 대여 투쟁을 유발하면서 여권의 어떤 그 지리멸렬한 상황을 극복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그런 정략적인 방법으로 거부권도 행사하고 예. 인물의 행진것도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적으로 여권이 워낙 지리멸렬한 상황이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투쟁의 그런 눈을 돌리도록 해서 내부를 결속하는 네, 그런 네.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또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발목 잡는 야당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회법 그 상시 청문회법 없더라도 네, 지금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어차피 야당이 야수가 필요가 되니까요. 없어요. 예, 그냥 예. 그건 또 마음만 국회 먹으면. 선진화법하고도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의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법 가지고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네. 지금 원구성 협상이 빨리 되어야 예. 예. 본격적인 국회가 가동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장 의장단 배분과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상임위원장 3개, 예. 법사 운영 예결위 네네. 이걸 다 여당한테 줄 수 없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국민의당도 법사위는 당연히 여당 몫이다고 했는데 예. 최근에 이거 협치가 어그러지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예. 입장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줄다리기가 좀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 허승 앵커도 설명을 했지만 원구성 제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하자고 어쨌든 의견을 모으긴 모았지만은 아직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한 달쯤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안 될 걸 전제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은 원구성되면 예. 더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예. 원구성되기 전에 예. 마음들을 잘 다지도록 국민들 예. 앞에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권의 핵심이 지금 전략을 보면 예. 총선 이후에 어쨌든 대선에서 이긴다. 그리고 그때까지 야당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을 호락호락 통과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집 나간 한마디로 30에서 50%의 보수 세력들이 예. 지금 이번에 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수 결집을 우선하고 네. 그다음에 이 반기문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예. 그 속에서 이 여권이 네.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하면 네. 모든 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도 강조한 말 중에 보면 관훈 토론에서 네. 당파와 정파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굉장히 공세를 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 거부권, 이 상식 청문회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굳이 예. 해에 있는데 예. 또 그 19대 국회 마지막 이 날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응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분노가 차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같이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또 20대 개원 초부터 밀고 가기에는 예. 결국은 이런 어떤 당파 정파에 몰두하는데 반기문이라는 외부에서 나온 인물은 예. 기존의 이런 어떤 정치 투쟁에 익숙하지 않은 뉴페이스다. 예. 이런 차별화 부분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의도적으로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 조심이 언제까지 갈지 네. 그거는 이제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요.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참 그런 우려도 분명한 것 항상 같아요. 이거예요. 이 예. 본능이나 예. 이런 속성들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가 뛰어넘기가 예. 여야가 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랍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문 더 여쭤볼게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어쨌든 1호 법안 신청을 위해서 전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국회에 앉아갖고 이거 뭐 연자 농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모습 1호 법안 제출하려고 앉아있는 경쟁적으로 좀 앉아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보이네요. 지금 아마 보시면들 우스울 거예요.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지 무슨 아날로그 시대로 그 앞에 가서 네. 우리 언론용으로만 뻗치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 네. 근데 지금 그 본관 701호가 네. 의안 접수센터입니다. 네. 의안과인데 예. 지금은 다 이렇게 직접 접수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특히 초선 의원들이 저 1호로 예. 접수하기 위해서 아주 며칠씩 지금 보좌관들이 저런 이렇게 밤새고 앉아 교대를 있었다는 거 해가면서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예, 예. 이번에는 그 박정 의원이죠. 네. 파주 출신의 네. 박정 의원이 초선 의원이죠. 초선 의원으로서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 1호 법안에 하려는 것은 이제 존재감도 과시를 하고 네. 본인 홍보도 되지만 네. 과거에 18대도 그렇고 19대도 그렇고 1호 법안들은 거의가 처리가 됐어요. 아, 예.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박정 의원이 낸 것은 파주를 통일경제 뭐 특별자치시로 네. 이렇게 하자는 법안인데 네. 그 법안은 네. 처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밤새서까지 1호 법안에 이렇게 목매다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 1호 법안 그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네. 마로 법안. 네. 저 항상 보면 국회가 끝날 때 18대 국회 말에 예, 예. 국회 선진화법, 예. 그다음 19대 말에 상시청문회나 뭐 예. 신해철법 같은 이런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예. 나중에 그 법이 무슨 뭐 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마로 법안에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의원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